헬스젤TV의 유젤 전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양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막 얘기해보면 유산균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유산균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유산균을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느냐, 이걸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 건강, 면역 이런 것들 하면은 유산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양제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집집마다 유산균은 다 있어요. 뭐 종류가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정말 유산균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골라 드시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옆집 엄마가 좋다는 거 사드시는 분들도 많고, 홈쇼핑에 광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사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은 안 드시면서도 유산균은 다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면역의 70~80%를 담당하는 게 바로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왜 옛말에 똥똑 오르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 똥똑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머리까지 차오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게 그 유산균이랑 똥똑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변을 못 보면 그게 속 안에서 독이 계속 차고 차서 막 혈관에도 쌓이고 점점 이게 올라와서 머리까지 찬대요.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그게 이제 똥똑 오르면 죽는다. 옛말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요성을 많이 알죠. 요즘에 제 지인도 한번 그 변비가 엄청 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분은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 많이 먹으면 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본다고 생각하겠죠. 요즘에 그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요즘에 처음 들어봤어요. 비만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비만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살을 찌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해서 비만 세균을 잡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요, 유해균이 있고 몸속에 유익균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유해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균이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몸에 나쁜 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율이 맞아야 돼요. 유해균이 뭐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유익균이 한 25% 정도, 그리고 중간균이 60%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균이 비율이 잘 맞으면 우리는 건강한 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산균을 드시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 균들이 아무래도 이게 비율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격 대비 양 많은 거. 그리고 홈쇼핑에서 유산균 요즘에 엄청 많이 몇 개월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나는 유산균을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위안을 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유산균 먹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까지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 많고 저렴한 유산균을 섭취를 하시면서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보거든요. 그냥 보여지기에 효과를 봐요. 변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똥만 잘 나오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유산균은 대변이 잘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산균이라는 게 똥 잘 싸려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장 관리를 위해서 먹는 건데, 단순히 변만 잘 보기를 원한다면 그냥 저렴한 유산균 드셔도 되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장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율, 중간균과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가깝게라도. 그 60%, 뭐 25%, 15%에 맞게끔 하려면 제대로 된 유산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항문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유산균이 있다, 이런 거를 정말 입증을 받은, 예전에도 컨슈머랩 우리 영상 찍은 적 있잖아요. 그 컨슈머랩에 인증을 받은 그런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죠? 아니 근데 이 컨슈머랩이 일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컨슈머랩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컨슈머랩이 비영리단체잖아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미국의 소비자 단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평가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TV 프로그램에 불만 제로라고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데 기억나세요? 거기서 알죠. 소비자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대기업의 입김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 있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불만제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의 영향을 약간 받아요, 사실은. 네. 그런 프로그램 사실 좋은데. 그 컨슈머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소비자 불만 제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컨슈머랩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무작위로 뭐 종합 비타민, 유산균 등등등 여러 가지 영양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함량이 정말 실제로 일치하는지 왜 우리 라벨 표기 보고 믿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가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된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도 페일, 탈락했다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내가 그 사이트에 컨슈머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돈 주고 내가 가입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일반 사람은 사실 그걸 가입해서 그게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죠.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작이라는 게 아무 영양제나 그냥 손으로 잡히는 대로 갔다가 연구를 해서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 영양 성분하고 조사한 내용이 똑같냐 그러면 그게 합격이고 그쵸. 틀리면 불합격인데 불합격 처리되는 그런 제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네, 굉장히 대기업 유명한 영양제 회사에서도 탈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지금 영양제만 거기서 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자동차, 우리가 몰라서로 그런데 그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아서 나오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내 돈을 내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약간 힘들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그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지는 그 컨슈머랩에서 승인을 받은 유산균이면 그렇죠. 네, 우리 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전 같으면 저도 그냥 약국이나 TV에서 홈쇼핑에서 이렇게 샀을 것 같은데 같은 3만 원 내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받고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만 있으시면 3만 원에 더 버금가는 그런 제품이 많다는 것.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알고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도 찍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균주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균주는 굉장히 그 명품 균주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소장에서 필요한 균주가 하나 있고요. 대장에서 필요한 균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균주만 잘 아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균주가 많이 들어있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막 7가지, 8가지 이렇게 균주가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산균보다도 그 명품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라고 하는 BB12 균주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고 하는 LGG 균주, 이 두 균주가 고가의 명품 균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외에 불필요한 다른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균주들은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 제가 말씀드린 BB12하고 LGG 이 두 균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불필요한 균주가 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들어있는 유산균을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원재료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재료를 어떤 원재료를 쓰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박쥐균이 있다는데 그 박쥐균이 뭐예요? 아, 박쥐 같은 균이 그 중간균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거. 그냥 60% 존재하고 있는 중간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몸에 좋은 걸 많이 넣어주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산균도 먹고 건강하게 생활 식습관을 좀 그렇게 하면 이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더 막
붙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산균도 안 먹고 맨날 인스턴트 먹고 몸에 나쁜 걸 많이 넣어주면 이 박쥐 같은 놈이 유해균 쪽으로 더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장에 질환이 오겠죠. 이게 유해균 쪽으로 붙어버리면.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산균을 우리는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대5로 LGG 그 비율을 맞추는 거는 중간균이 60%. 중간균이 많아요. 항상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유익균이 한 25%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10%나 15%가 유해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라고 하는 LGG 균주하고 BB12 이름이 너무 어렵죠. 어렵네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라고 하는 BB12 균주하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고 하는 LGG 이 두 가지 균주가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외웠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읽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됐지 그거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죠. 참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유산균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루 중에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점심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제일 효과를 우리가 구매한 만큼 효과를 보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산균과 요즘에 이제 WHO에서 식이섬유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쵸. 실제 영양소로. 그래서 그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 아침에 변 보는 게 좀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유산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일단 유산균부터 시작을 하시고 유산균을 골랐다면 거기에 플러스 식이섬유까지 같이 드시면 장 건강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변 안 나오면 유산균을 찾는데 대변에 큰 효과를 보려면 식이섬유가 제일 직방이긴 하죠. 그래서 정말 변 못 보시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드셔야 되고 전체적인 장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이랑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장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영양제를 아무리 몰라도 영양제를 뭐 아무리 섭취를 안 해도 이 유산균만큼이라도 구입을 하셔서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에서 모든 면역이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여러분들 기본적인 감기라던가 전체적인 그 면역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장에서 거의 70% 80%가 면역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모든 질병이 예방이 된다는 거니까 명심하셔서 장 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 유산균 편 참조하시면은 유산균 고르는 법 6가지가 나와져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균주가 중요하고 균수 최소 10억 마리부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뭐 1억 마리, 5억 마리는 효과가 이제 없는 거고 10억 마리부터 최대는 이제 100억 마리, 요즘에는 뭐 200억, 300억, 400억 마리 이렇게 더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많이 들어가져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장까지 살아서 가는지 항문까지 살아가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컨슈머랩에서 승인받은 그런 유산균인지도 꼭 확인하셔서 유산균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